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2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조금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여기 상승 응결 고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밑에 이제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조 공기가 상승할 때는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서 이제 높이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걸 봤고, 그때는 이제 이슬점도 같이 감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연립방정식 써서 이렇게 상승 응결고도를 구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건조 공기가 아니라 포화된 공기가 상승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높이에 따라 온도가 감소되는지 볼 건데, 자, 이 공기가 처음에 건조 공기였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이슬점 감률보다 건조 단열 감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슬점 온도의 기온이 도달해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온 감률은 이제 건조 단열 감률과는 좀 달리 작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폭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그 공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지금 요런 포화 수증기압 그래프, 요 그래프에서 온도랑 수증기량이 있겠죠? 처음에 여기에 있던 공기인데, 이 상태에 있던 공기인데 이제 기온이 이슬점보다 높은 공기였어요. 근데 얘가 상승을 하면서 온도가 줄어들고 뭐 이슬점도 조금씩 줄어들어서 약간 이런 대각선의 형태로 이 그래프상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점점 상승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여기 이 포화 수증기가 이 선에 닿으면서 이 공기가 포화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슬점과 기온이 같아지면서. 자, 얘가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텐데, 여기는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과포화된 만큼 이 양만큼의 수증기가 물로 탈락이 돼가지고 얘는 이제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그 수증기가 다 연결되지 못하고 과포화 영역 쪽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포화된 공기는, 포화된 이 수증기량은 다 물로 연결이 돼가지고 빠져나오고 여기 선에 딱 접한 상태로 쭉 이 선을 따라서 기온이 감소하는 꼴을 그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뭐지? 얘가 갖고 있던 수증기가 물로 빠져나오면서 수증기가 물로 빠져나오면서 응결이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 상태 변화할 때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또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는 거 왜 뿌리냐?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발할 때는 열을 흡수를 한다 라는 뜻이고, 응결이 일어날 때는 그 반대로 열을 방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서 1000m마다 10도씨가 감소를 하는 게 맞는데, 응결로 인해서 이 응결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1000m마다 10도씨만큼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좀 덜, 1000m마다 이제 5도씨가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이 포화된 공기가 상승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써 있습니다. 응결 과정에서 발생한 수문열이 팽창 과정에서 생긴 냉각류를 상쇄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화 상태의 공기는 더 이상 건조 단열 감률을 따르지 않고 1km 상승할 때마다 약 5도씨씩 하강하는 수분 단열 감률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요거죠. 요 학생이 말하고 있는 거. 왜 돋보기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조 단열 감률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굳이 뭐 몰라도 되고요. 얘는 1km당 10도씨씩 감소를 하는 꼴이다. 그리고 수분 단열 감률은 이렇게 약간 R 비슷한 거에다가 S를 붙이는데, 이 수분 단열 감률은 1km당
5도씩 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점 단열 감률도 얘한테 추가를 해준다면 이슬점 감률은 1km당 이제 2도cc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구름을 만들기 시작하는지, 요거를 이제 관측 자료, 요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단열 변화가 일어날 때 습도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수증기를 포함한 불포화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포화되지 않은 건조 공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불포화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면 처음에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냉각이 됩니다. 이때 기온과 이슬점 차이가 점점 줄어들죠. 기온은 km당 10도c씩 감소를 하고 이슬점은 km당 2도c씩 감소를 하니까 점점 상승을 하면서 이 기온과 이슬점 차이가 좁혀져요. 그 말은 상대 습도는 증가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상대 습도가 저번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게 포화 수증기 양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도 감소하고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를 하는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 큰 거죠. 지금 이 기온값이 떨어지는 게 포화 수증기 이 감소값,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값, 여기 그래프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 감소하는 폭이 얘가 현재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폭보다 좁기 때문에 이렇게 쭉 얘는 내려갈 거고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갈 건데 여기서 언젠가는 여기에 만나게 될 것이다. 약간 제가 표시를 좀 잘못했는데 방금 이 그래프에서 표시를 한다면 그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정도, 아니다, 맞게 한 것 같아요. 다시. 어쨌든 포화 수증기량이 이제 현재 수증기량보다 더 많이 감소하니까, 분모가 더 많이 감소를 하니까 결국 이 상대 습도 값은 점점 올라가게 된다,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이쪽 오른쪽 내용을 보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을 하면 이제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거죠.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이 1이 되는 거다.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지점. 그리고 공기 덩어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 수증기가 응결하는 동안 상대 습도는 100%를 유지를 합니다. 왜냐면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면서 기온이 하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슬점 감률도 굳이 따지면 건조한 공기의 이슬점 감률과 수균한 공기의 이슬점 감률, 포화된 공기의 이슬점 감률을 따로 볼 수 있어요. 건조한 공기는 1km당 2도c씩 감소를 하고요. 포화된 공기의 이슬점 감률은 수분 단열 감률과 똑같습니다. 1km당 5도c로 바뀌어요. 그 이유는 이 갖고 있던 수증기가, 공기가 갖고 있던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까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가 단열 팽창을 할 때에는 부피가 증가해서 현재 수증기량이, 수증기 그램 값이 현재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게 부피분의 결국에 질량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공기 부피랑 수증기 질량인 거죠.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단열 팽창할 때는 수증기 질량은 그대로고 이 아래에 분모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이 감소를 했다면 이 수분 단열 감률을 포화된 공기가 상승을 할 때는 공기의 부피가 물론 이제 증가를 해서 이 현재 수증기량 값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갖고 있던 수증기 자체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위에 이 분주에 있는 수증기 질량 값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슬점 온도가 바로 현재 수증기량에 비례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더 감소를 하니까 이슬점도 더 감소합니다. 그 값이 그 수분 단열 감률값과 똑같다. 그래서 그 공기가 냉각되는 만큼 이슬점 온도도 같이 똑같이 내려가니까 올라가면서는 계속 그 공기가 갖고 있는 수증기를 다 물로 바꿀 때까지는 이슬점이랑 기온 모두 킬로미터당 5도씩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뭐 알아들을 것 같고, 혹시 뭐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설명이 약간 복잡하다, 잘 못 알아듣겠다 하면 저한테 연락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그림은 단열 변화를 할 때 기온과 습도의 변화를 구간마다 나타낸 겁니다. 여기 이 공기가 지상에 있을 때는 32도였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 포화에 이르면서 구름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에 나타난 건 3000m에서부터 이제 포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공기는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구름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얘 이슬점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기온은 지금 32도예요. 그리고 얘가 포화된 높이를 우리가 알아요. 3000m에서 포화됐다는 거, 응결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말인 즉슨 32도였던 애가 3000m까지 건조단열 감률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닿았을 때 그 온도는 3kg만큼 올라갔으니까 2도겠구나 라는 걸 알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온이 2도인데 포화에 이뤘다라는 뜻은 이슬점 온도도 2도라는 뜻이죠. 이 위치에서. 그러면 지상에서의 이슬점 온도는 얼마냐? 이슬점 감률을 따라 내려오면 되겠죠. 이슬점 감률, 건조한 상태일 때 1km당 2도씨였습니다. 근데 여기 3km를 간 거니까 플러스 6도씨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이슬점 온도는 8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지금 8도라고 주어지긴 했는데, 이게 X라고 있었어도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상승 응결 고도를 가지고 지상에서의 이슬점 온도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뭐야, 잠시만요. 잠시 AI 자가격리. 이게 오전 오후 한 번씩 AI 자가격리 뭐 어쩌고 검사하러 전화가 오거든요. 잠깐 그게 와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설명했지? 요거 그래프 설명하고 있었겠죠? 아무튼 그 정보가 없어도 이슬점 온도, 그 지상에서의 이슬점 온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얘는 이제 3000m에서부터는 포화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1km당 5도씩 감소하는 꼴을 이제 지닐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 습도라는 거는 이제 제가 포화 수증기압분의 현재 수증기압 곱하기 100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상대 습도는 또 이것도 설명을 했었나? 얘기 안 했던 것 같네요. 이거 알아두세요.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차이에 상대 습도 값은 비례를 할까요? 아니면은 반비례를 할까요? 정답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자, 만약에 이렇게 보자고요. 기온이 30도고 이슬점이 20도인 애랑 기온이 20도고 이슬점 온도가 20도인 애의 상대 습도를 비교를 하면 얘가 상대 습도가 높을까? 얘가 상대 습도가 높을까? 얘는 지금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아요. 얘는 지금 포화에 이른 공기죠. 그러면 상대 습도가 100%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기온이 30도고 이슬점 온도가 20도니까 아직 포화가 되지 않은 공기죠. 건조 공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상대 습도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보다는 낮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슬점 온도랑 기온의 차이 값이 클수록 상대 습도가 낮고 작을수록 상대 습도가 큰 겁니다. 그리고
B 값이 제로가 되면 상대 습도는 100%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비례한다라는,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기온과 이슬점 온도 차이에 반비례한다는 정보랑, 그리고 기온 빼기 이슬점 온도가 제로일 경우 상대 습도가 100%다라는 이 정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을 때는 기온과 이슬점 온도 차이가 크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좁혀지죠. 상대 습도가 점점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슬점 온도랑 기온이 같아진 상태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0%로 이 구간에서는 유지가 돼요. 요거 이 그래프 해석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이제 높새바람 또는 팬 현상이라는 용어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팬 현상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팬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부르는 용어로는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불렀어요. 높새바람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부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에는 이제 태백산맥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태백산맥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동해죠. 동해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수증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넘어갈 텐데 수증기가 많으니까 조금만 상승해도 금방 이슬점 온도에 도달을 할 거고, 금방 이제 포화된 상태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이제 건조 단열 감률이 아니라 수분 단열 감률로 움직이게 돼요. 킬로미터당 5도씩. 그러다가 산을 다 넘고 나서 산을 내려올 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분 단열 감률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건조 단열 감률로 내려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물로 응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수증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얘가 내려올 때는 수분 단열 감률로 내려오지 않고 건조 단열 감률로 내려온다. 그 말은 올라갈 때는 5도씩 감소하다가 내려올 때는 10도씩 증가하는 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굉장히 수분한 공기였는데 여기서 수증기가 다 탈락되고 물로 응결이 되고 내려오면서는 수증기가 다 빠진 상당히 건조한 공기가 된다. 그래서 이 높새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이제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산을 넘어갈 때 이제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게 이제 높새바람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이 관측값으로 설명을 하면 해수면에서 기온 20도씨인 공기 덩어리가 지형의 영향으로 상승을 하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산 정상에 이르면은 공기 덩어리가 포함하고 있던 수증기가 대부분 비가 되어서 빠져나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아까 이제 구름이 만들어졌고 이 구름에 있던 이 물들은 다 비가 내려서 빠져나갔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갖고 있던 수증기가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서 공기 덩어리가 건조를 간열 과정으로 하강을 하니까 지표면에 도달을 하게 되면 처음 이 바다 쪽에 산을 넘기 전 공기랑 비교했을 때 산을 넘고 난 후의 공기는 더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따뜻하고 건조한 이제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수분한 공기가 산을 넘으면서 어떤 지형을 넘으면서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로 바뀌는 걸 우리나라에선 높새바람, 세계적으로 볼 때는 팬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동풍이 지배적일 때 이제 태백산맥 쪽을 넘어온 공기가 높새바람이 되어서 불게 되고요.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산을 넘으면서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초기 기온이 20도였습니다. 근데 얘는 처음부터 포화됐다고 봤네요. 아니다. 죄송해요. 여기 잘못 봤네. 여기 500이구나. 자, 500m 지점까지는 건조 단열 감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km당 10도씨씩, 즉 500m 올라가면 5도씨가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20도였던 애가 15도씨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포화된 상태로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갑니다. 얼만큼 올라가냐? 1km 올라갔네요. 1500m까지. 1km 올라갔으니까 수분 단열 감률에 따라서 5도씨가 줄어든 10도씨가 되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로 다 갖고 있던
또는 수증기, 구름으로 바뀌었던 이 수증기가 다시 공기로, 수증기로 돼서 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그 수증기가 다 탈락돼서 탈락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내려올 때 수분 단열 감률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건조 단열 감률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0m 지점에서 10도씨였던 이 공기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건조 단열 감률로 1500m를 내려오는 거니까 15도씨가 증가한 기온 25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처음 지점을 A라 하고 정상 지점을 B라 하고, 아니다, 처음 지점 A, 수분 단열 포화된 지점 B, 정상 C, 지상 다시 D라고 하면 여기가 A 지점이죠. 처음에 기온이 20도였던 애가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이렇게 기온이 쫙쫙쫙쫙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500m 지점에서는 이제 B 지점에 도달을 해가지고 수분 단열 감염을 따라서 15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온은 10도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음부터 내려올 때는 이렇게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내려올 거고 결국 지상에서 25도씨인 공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눕새바람은 팬 현상은 그냥 이제 건조 단열과 수분 단열 감률이 섞여서 올라간 후에 건조 단열 감률로만 내려와 가지고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로 변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문제는 다음에 풀까? 사실 뭐 할 게 많기는 한데 복귀해서 많이 하죠. 문제는 그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